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양측이 벼랑 끝 대결을 보이면서 감정 싸움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설사 단일화를 한다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윤영글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원래는 19일 날, 예.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하고 어제 네.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실무 협상에서 타결이 안 돼가지고 네. 사실상 지금 결련된 상태죠. 그렇죠. 예. 오늘 중에 오전 중에 예. 예, 좀 단일화 여론조사 방안을 서로 합의를 해야지 네.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 그래도 되죠. 예, 조사해서 뭐 내일 오후에 그 단일화된 후보가 등록을 하면 되는데 오늘 오전까지 서로 합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결련 상태죠. 좀 어쨌든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그렇죠. 있네요.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처럼 예. 서로 양보 없는 이런 싸움이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막연한 낙관론이 세상에 제일 예,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각자 나가서 세 명이 다 나가도 안철수, 오세훈 다 나가도 박영선 누를 수 있다. 안철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세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닌가 싶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험한 생각이 첫째 예선이 결승이다. 예.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단일화 안 돼도 뭐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그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87년도인가요?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나올 때 YS, DJ 다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때가 일로 삼김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JP까지.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래요. 문재인 41% 나왔지만 보수가 양은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뭐 그러니까 41부터 예. 1% 나온 거 아닙니까? 홍준표 뭐 안철수 다 논아먹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같이 나오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착각 하나가 버티면 이긴다. 예. 버티면 이긴다. 밀리면 죽는다. 저는요 이거 대승적으로 룰 미팅은 서로 양보하는 사람이 다시 회생 기회가 있다고 봐요. 예. 어떻게 뭐 버티면 내가 이긴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빨리 저 트로트 왜 노래 경연대회도 심사위원들이 떨어뜨려도 국민 문자 투표에서 뒤집잖아요. 그래서 예. 미스트롯 1위가 그렇죠. 매진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제주도에 갔던 사람 빨리 올라오라서 된 거 아니에요. 학력 폭력으로 하나 퇴진하니까 그 사람 우승까지 했거든요. 예. 국민들이 알아서 역전을 시켜주고 국민들이 표를 몰아줄 텐데 저렇게 사소한 삿바 싸움 아주 좀 저는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삼자 대결론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낙관론은 천만의 말씀이고 사실은 단일화가 돼서 1대1 대결을 벌여도 박빙의 싸움으로 그렇죠. 집권당이잖아요. 선거는 지금 한 20일이나 남아 있고 그렇죠.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선거 일주일 전, 3일 전에도 뒤집힙니다. 그럼요.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이 집권 세력이 가만히 앉아서 그 여론조사 나왔으니까 우리는 적구나 하고 손 털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지금 다 작전을 짜고 모든 있는 걸 거예요. 다 하죠. 모든 걸 다 하죠. 예. 네. 다 작전을 짜가지고 선거전이 딱 시작됐다. 또 막바지에 뭘 터뜨려가고 이걸 예. 판을 뒤집겠다. 이런 계획까지 시나리오까지 다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날라라 하면서 여기서 경선에서 이기면 나는 서울시장 따놓은 당상이야.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심한 생각이죠. 근데 지금 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바탕은 서로 신뢰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보고 그랬잖아요. 안철수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 또 아니, 안철수는 그 안철수대로 안철수가 저렇게 예.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기호도 빼고 당명도 빼고 뭐 다 그러자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안철수도 너무 좀 어거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예. 예. 처음부터 그냥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하든가
합당을 해서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거기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가진 표, 지지 세력만 갖고 올라니까 그게 쉽겠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나는 야권 대표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거 국민의힘에서 그 곱게 듣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서로의 불신이 쌓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무 협상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대부분가 양보를 해서 그래 경쟁적으로 하자. 네. 그러면은 오세훈이나 안철수 누가 더 경쟁력이냐 이렇게 물으면 될 건데 오세훈 대 박영선, 안철수 대 박영선이 누가 더 경쟁이? 아 박영선하고 지금 단일화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설문 문항도 그렇지만 그 ARS로 하느냐 아니면은 전화 이 면접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하느냐인데 지금 사실은 보수층의 경우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60 이상, 70대 이상의 그런 부류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ARS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싫죠. 거부 반응을 보이고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좀 전화 면접을 통해서 전화 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10%만 인정을 하자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100% 자기 주장대로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무선하고 유선. 그거가 갈려졌죠. ARS라는 게 무선이고 아무래도 그 젊은층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철수 측에서는 ARS로 100%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다. 지금 두 사람 간의 박빙의 싸움인데 10%만 양보해도 자기들이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아무래도 뭐 무선 쪽 하면은 젊은 사람이 좀 강하고 유선은 집에 있는 전화니까 집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 전화를 많이 넣으면 오세훈 쪽이 조금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이 많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 룰 미팅을 하는데 오세훈 쪽 주장은 서울 시내에 휴대폰 없는 사람이 5 내지 10%가 된다. 그렇죠. 그만큼은 반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룰 미팅 좀 서로 좀 대범하게 양보할 수가 없었는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좀 들어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싸우면은 물론 29일 날 그 선관위 인쇄 전에 뭐 단일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싸움이 오래되면은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피로스의 승리. 그리스 왕 피로스가 전쟁에 이겨도 너무 출혈을 많이 하니까 자기네들도 망했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단일화가 된들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저 보수 아직도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승리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셔야지 전부 100%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탐욕이에요. 안철수 대표가 뭐 적은 당에서 협상하는 게 뭐 힘든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안철수 대표도 너무 좀 고집을 많이 세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만 저는 뭐 편들고 싶진 않은 게 그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도 너무 또 상대방을 또 자극하는 말을 또 좀 심하게 해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 좀 반성할 점이 많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점은 정말 반성을 해야 하고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가면은 그 지지층까지도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특히 전에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 토론도 못 하는 사람은 무슨 시장이야 하고 여러 가지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과거 멘토 시절부터 상당한 사적인 감정이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런 공적인 일에 투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양측 간에 뭐 국민의힘 측이든 또 국민의당 측이든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도를 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저쪽에 여권의 엑스맨이라든지 이쪽에 상황은 누구고 저쪽에는 여왕이 있다든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
너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지지율이 좀 높거든요. 예. 민주당에 비해 민주당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얻은 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LH 사태 LH 때문에. 사태하고 윤석열이 윤석열 때문에 올라온 효과예요. 것이지 그것 뭐 때문에 그게 그냥 뭐 있어요. 앉아서 반사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또 서울이 국민의힘 텃밭입니까? 민주당 탓밭입니까? 민주당 탓하시죠. 서울구청장들 서초구청 하나 빼놓고는 다 민주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경각심이나 그런 게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비판하고 싶은 게 김무성, 김성태 이런 분들 오히려 지금 안철수 쪽 장재원도 마찬가지고. 예, 안철수 쪽으로 오히려 밀어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대요. 왜? 김종인 쫓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당 내부에서 권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의 적은 내 편이라고 저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정권 교체가 되려면은 내년 대선 중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그 교차로 진입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우선 민주당이 못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뭐가 달라졌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못하는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뭐가 달라졌나 이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하고 안철수 후보도 너무 좀 고집만 부리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도 한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라든가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과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다름없는 역할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무슨 황골탈퇴 시킨 거 있냐? 당명 바꾼 거 더 어려운 당명으로 바꾼 거 외에 뭐 없잖아요. 당색 바꿨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처럼 이미 흘러간 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당을 뒤 흔들고 이게 옳은 짓인가 하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렇죠. 그게 참 한심한 네 분 나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공격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분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네 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문재인도 내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내분으로 망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저는 김종인이 잘하건 못하건 우선은 힘을 좀 몰아줘야 되는데.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 누구 탓하고 누구 몰아낼 생각만 하고 끝나고 나서 서울시장 먹고 그러고 나서 대선 판을 벌어질 경우 개헌을 해갖고 나도 이제 정치 뒤에서 물러섰지만 전면에 나서야겠다는 그런 욕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러난 사람은 깨끗이 흘러간 물로 흘러가야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리려고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안철수하고 오세훈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번 단일화에서 지면은 내 정치 인생 끝난다. 그거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근소한 차로 패배했다.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아서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으로 나가도 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그마한 삿바 싸움에도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좀 더 큰 정치를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9일까지가 이제 2차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때 되면은 이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일화 되더라도 효과도 적으려니까 피로감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더군다나 이런 감정 싸움으로 치달아갈 경우 뭐 이렇게 야권이 한쪽으로 한 후보로 이렇게 힘을 결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9일 이전에 빨리 아름다운 이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후보가 되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 하는 것을 보면은 표로서 따끔한 그런 경고를 날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인 거죠. 그렇죠. 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그걸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에 저렇게 적전 분열하는 거 참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과거에 양보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10년 전에 서울시장 사퇴할 때는 아버지가 정치 못하게 해서 출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문재인하고 그때 왜 대선 그 할 때도 그때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단일화나 이런 협상에 좀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너무 자신을 좀 던지는 그런 거를 좀 못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재보선 전국에 낡은 인물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예상을 네. 했습니다마는 이해찬 네, 네. 전 민주당 대표가 네. 지금 외곽을 두드리면서 이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또 큰 언론 매체가 아니라 네. 외곽에 있는 친여 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얼굴을 들이밀면서 지금 오세훈, 안철수를 싸잡아 그렇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적어도 이해찬 전 대표 하면은 선거의 달인입니다. 그렇죠. 네. 선거 전략의 또 귀재입니다. DJ도 자기를 배신한 이해찬을 다시 끌어들여서 쓸 정도의 정말 이 전략적인 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그런 네. 정도 마인드를 네. 가진 사람을 내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상이 험하다든지 또 말이 어쨌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해찬이가 선거판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 야권 후보들한테는 크게 지금 그렇죠. 경각심을 울린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이해찬이가 그랬잖아요. 그 민주당 정권이 100년, 200년 가야 된다. 예? 판을 아예 바꿔서 보수가 아예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완전히 물을 바꿔야 된다. 계속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좌파가 지면 그게 꿈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뛰어나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LH 사태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내년 대선까지 아스팔트 길을 쫙 자기가 깔아놨는데 LH 사태로 이게 자갈길이 될지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포장길로 갈지 그렇죠. 이런 지금 양당 간에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LH가 전 국민들한테 상실감을 줬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자신 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그 공직자들이 지금 투기에 앞장선 거잖아요. 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다 돌아섰어요, 지금. 20대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이해찬이가 저렇게 나와서 뭐 평일날은 서울서 회고록 쓰고 주말에는 세종시 가서 낚시한대요. 근데 이제 급해서 뛰어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오세훈, 안철수, 윤석열 싸잡아서 비난했죠. 그러네요. 예. 그 시사타파 TV하고 개국본이라는 예. 그 TV에 나와가지고 네. 정말 이런 걸 악담이라게나 악담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검사가 아니라 깡패다. 예.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에 반사체다. 들어가다. 예. 제대로 된 법률가도 아니야. 예. 뭐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오면 땡큐다. 예. 예. 원래 그 상대방으로 생각하면 모멸차게 공격하는 게 이해찬의 특기거든요.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다 정치 참여한다니까 아주 모멸차게 욕을 했잖아요. 오질게 배신자다, 나쁜 놈이다라는 식으로 뭘 하니까 심장 약한 반기문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랐을 나자빠지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깡패라고 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흔들릴까요? 뭐 윤석열이가 급한 게 아니고 오세훈 네. 지금 후보한테도 MB 키즈다. 예. 36억 원을 해먹었다. 예.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철수에 대해서는 자기 당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서 남의 당이나 기웃거리고 있는 조화라고 그랬어요. 조화. 예. 예. 조화. 예, 아무데나 꽂다가 좀 있으면 없어지는 조화다. 그냥 뭐 예. 필요 없으면 여기저기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여기저기 사람이. 끼워거린다. 예. 특히 뭐 오세훈에 대해서는 처가 그린벨트 풀어서 36억 챙겼는데 용적료를 더하면 이익이 10배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가 이제 그 장인어른한테 물려받은 건데 그게 이제 개발되면서 보상 36억 받은 거를 아니, 그걸 2010년에도 다 해결된 네. 얘기 아닙니까? 그걸 그때 안명숙이 나왔을 때. 맨 땅에 어떻게 보면 36억을 어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저게 통하는 게 먹힙니다. 문제예요. 저렇게 먹혀서요. 프레임을 단순화하잖아요. 그래서 MB는 재벌이라면은 오세훈은 자영업자다, 소매상이다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체면하고 불구하고 저렇게 상대방을 매도하는 게 프레임 전략이 이해찬의 특기죠. 아주 프레임을 잘. 그렇죠. 지금 LH 사건에 대해서도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과거 노태우 때 그 쌍팔년도 사건을 지금 수서 미리 사건을 꺼내가지고 그것은 이 LH 사건이 소매상이라 하면은 그 수서비리 사건은 거상 내지는 재벌급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떠드느냐. 이런 식으로 깔아 뭉개는 작전을 쓰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선거의 규제입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물 흐리기, 물 타기, 책임 뒤집어 씌우기 이거 전문이에요 보면은 그 무드머리가 이해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이해찬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이 선거판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위기의식이 것도 있다고 있지만 봐야죠. 이 선거판을 뒤집을 카드를 여러 개 지금 들고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지금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큰 언론에다가 뭐 인터뷰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시사타파 누가 뭐 압니까? 모르죠. 또 개국본 저 조국 때 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지금 4억 원인가를 보이스피싱 당한데 그거 아닙니까? 거기죠. 거기 나와서 쏙 치고 나갑니다. 앞으로는 또 김어준 TV도 거기도 나간다고 거기 그러네요. 나가고 하면서 이제 수위를 높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작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 후보 단일화 가지고 요만한 걸 가지고 삽바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거고. 답답하죠. 이해찬 말 중에 저는 가장 공감이 가고 이거야말로 귀담아 드려야 할 거. 지금 자기들끼리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는 되겠지만 후보 단일화는 별것 아니다. 유권자가 단일화돼야 하는데 이제 유권자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자기들끼리 싸움 나가고 감정 싸움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절대 뭐 진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반드시 이긴다. 이 말 맞잖아요. 그 말은 말 되죠. 지금 이 야당이 단일화 한다고 하면서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니까 서로 생채기가 많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돼도 서로 단일화돼도 떨어진 쪽에서 상대방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선대본부장도 맡고 이게 근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해찬 말 중에 이거 하나 딱 저는 말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후보 단일화는 될지 몰라도 유권자 단일화는 안 될 거다. 그러면 유권자 단일화가 안 되면은 서로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이. 그러면 한쪽에 안 되면은 박영선하고 따져보면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판이. 그러니까 이해찬은 그 틈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희망이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틈새가 벌어지도록 앞으로 고춧가루를 뿌려 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권이 폭력적으로 나서는데 정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여러 차례 걱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지금은 전체를 위해서 이 보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가 참 중요한 시험대인데 거기에서 왜 이렇게 고집을 세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 안철수 오세훈 토론회 때도 보니까 서로 상대방 공격 안 할 걸 좀 많이 해요. 네. 거기서는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상대방 약점 연구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영걸 대표와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파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선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박영선 후보와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정치부 기자 오랜 경험으로 볼 때는 박빙의 싸움으로 갑니다. 이해찬 전 대표 나서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권은 여러 가지 지금 카드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하루속히 후보 단일화, 그것도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이 폭주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